1번 보면 뭐라 그랬냐면 2차 함수인 것은 이라 그랬어. 그러면 2차 함수라면 y는 x에 대한 2차식 형태로 표현이 돼야 돼. 그러면 2차식이 돼야 되니까 반드시 몇 차항이 있어야 되겠어? 2차항이 존재해야 되지. 1차항 없어도 돼. 상수항 없어도 돼. 하지만 2차항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식을 정리했을 때 2차항이 사라져버리면 2차 함수가 아니겠지. 1번은 일단 1차 함수니까 탈락. 2번은 그냥 상수만 들어있지. 그래서 탈락이고. 3번은 2차 함수 같아 보이거든. 한번 보면 y는 x제곱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x 플러스 2의 제곱이지. 자, 근데 이거 뒤에 거 전개해버리려나? 항상 꼭 전개식 형태로 확인해줘야 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인데 자, 이래버리면 2차항 사라지고 1차항만 남아버리지. 이렇게 되면 이거 몇 차 함수가 돼버려? 1차 함수가 된 거야.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돼. 3번은 2차 함수 아니고요. 4번은 y는 2x 더하기 3x제곱. 여기에 2차항 있지?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맞고 5번은 3차 함수가 돼버리지. 정답은 4번 2차 함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고 2번도 비슷한 느낌으로 관찰하면 되겠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냥 2차가 있다고 무작정 골라버리면 안 돼. 왜냐면 전개해서 정리했을 때 2차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거든. 꼭 전개해서 정리하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3번 문제는 뭐라 그랬냐? y는 2kx제곱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x제곱이 자, 이 x에 대한 2차 함수가 돼야 돼. 2차 함수가 된다는 말은 2차항 계수가 얼마가 아니라 소리야? 절대 0이 아니라 소리겠지? 자, 그러면 2차항 계수를 구하려면 전개해서 동차, 그러니까 동명끼리 정리를 해야 돼. 전개해보면 2k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x제곱이지? 자, 그러면 2차항끼리 정리하면 계수끼리 계산해서 묶어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2k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누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2k 플러스 6이 0이 되면 안 되겠지? k가 절대로 얼마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돼. 정답이 2번이겠지? 4번도 똑같은 느낌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함수값 이야기인데 함수값은 그냥 뭐 하면 돼? 함수의 식에다가 x의 값 대입하면 되는 거야.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일 때 f1 더하기 f 마이너스 2의 값 구하라고 했어. 따로따로 한번 구해보자. f1은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되지?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4니까 얼마가 될 거야?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는 제곱하면 4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0이겠네. 자,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5가 되겠지. 쉽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부터 이제 7번. 7번에는 타이머를 안 잡았네. 몇 번 지나고 있어? 3분 지나고 있으니까 25분 잡네. 3번에는 똑같은 이제 2차 함수가 그려져 있는데 폭이 다 달라. 폭이.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렇게 잡아놓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5 x제곱. 그다음에 가운데 게 y는 a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는 결국에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y는 ax제곱에서 뭐라 그랬어? 이 x제곱의 개수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줄어든다 그랬지. 2차 함수의 폭이 줄어든 말이랑 똑같은 표현이 y축에 가까워진다 이 말이었어. 자, 왜 그러냐면 이 개수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y는 ax제곱이 어쨌든 증가하다가 감소, 얘는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될 텐데 조금 더 빠르게 증가하고 빠르게 감소할 거기 때문에 그래. 이 a의 사이즈, 절대값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 그러면 지금 a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껴있냐? 마이너스 2분의 5 x제곱이랑 마이너스 1 사이에 껴있지. 그러면 a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1의 절대값보다는 커야 돼. 왜? 그래야지만 y축으로 달라붙을 거니까 그래프가. 그치? 하지만
마이너스 2분의 5의 절대값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러면 절대값 a가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인 1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2분의 5의 절대값인 2분의 5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도 되겠으나 어차피 a가 암수잖아. a가 얼마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래야 절대값이 커질 테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래야 이 사이에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러면 a의 값이 될 수 있는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1번부터 5번 중에 누구 고르면 되겠어? 마이너스 2 고르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고 8번도 마찬가지로 a가 얼마랑 얼마 사이에 있는지를 관찰하면 되겠지? 결국 7번, 8번 문제를 풀 때는 2차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인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줄어든다. y축에 달라붙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 다음 지우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윤주는 갔다가 언제 왔니? 오늘요. 오늘? 몇 시? 4시? 피곤하네. 어제 또 안 자고 놀았을 거야. 어제 새벽에 탈출해가지고 아이들끼리 그 계곡 근처 가서 바닷가 먹었어요. 위험해. 혼자 걸려서 안 다니? 아니 쌤들 다 약간 막 9시, 10시에 자였어요. 2명밖에 안 가셨거든요. 힘드시겠지. 애들 데리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아이고 비가 안 와서 망설이고 비 오다가 너네 휩쓸려 내려갔으면 어떡하려고. 계곡물에 저희 휩쓸려. 진짜 계곡에서 막 물놀이 하다가 비 와가지고 딱 나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나. 소나기 와가지고 기다리다가 갔어요. 큰일 나. y는 10x제곱의 그래프랑 조건부터 먼저 써놓고 설명할게.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네. y는 ax제곱이랑 y는 10x제곱 이 두 그래프가 x축 대칭이라 그랬고, 자 그 다음에 y는 b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 얘네 둘도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어. 자 그때 a랑 b의 값 구해서 둘이 곱한 a, b 구하라 그랬지. 자 얘는 어떤 느낌, 어떤 개념을 이용한 거냐면 이차함수의 두 그래프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어떻게 해야 x축 대칭이 되냐? x축 대칭이라는 건 상하 대칭이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y는 ax 제곱이 있어버리면 상하 대칭이니까 위에 있던 게 아래로, 아래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소리야.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함수값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x축 대칭이잖아? 이 차항의 개수,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서로 뭐만 반대인 거야? 부호만 반대인 거겠다. 이걸 가지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추론하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1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0이 돼야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b는 플러스 2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0, b가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둘이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11번. 자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y는 ax제곱 이차함수의 기본형에 대한 성질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꼭지점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 대칭축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전부 다 기억해야 되겠지? 1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꼭지점이 원점 0,0이라 그랬어. 자 근데 그래프 내가 여기다가 그려볼게. y는 ax제곱은 a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겠고,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이런 식으로 위로 블록으로 그려지겠지. 그런데 아래로 블록이든 위로 블록이든 이 꼭지점은 언제나 원점일 거야. 그래서 1번은 맞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2,4a를 지난다 이렇게 얘기했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나간다 소리는 뭐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 점을 여기에다가 대입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x가 2일 때 y가 4a가 된다 이 말인데,
실제로 대입해보면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y는 4a가 되지? 그래서 이번도 맞는 말. 자, 그 다음 3번. a의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자, 반대지. a의 절대값이 커져야 그래야지만 내가 뭐 한다 그랬어? y축에 달라붙는다 그랬지? 그래서 절대값 a가 커져야지만 폭이 줄어드는 거야. 3번이 틀린 거지.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한 거네. 4번, 5번 맞아보면 4번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다. 이거 맞지? 자, 그 다음에 5번 y는 ax 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은 서로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이다. x, y가 헷갈리잖아. ax 제곱이랑 마이너스 ax 제곱은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인 거니까 상하 대칭이지? 한번 잡아봐. 상하 대칭이면 뭐에 대한 대칭이 돼야 돼? x축에 대한 대칭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5번까지는 안 됐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겠지? 종합적으로 물어보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뭐까지 이야기할 수 있냐? 대칭축, 축의 방정식. 요거는 y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얘를 방정식 형태로 표현하면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 y축이라고 하는 거는 x좌표가 0인 점들의 모습. x는 0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축의 방정식 잡는 것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축의 방정식을 잡잖아?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럼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감소하다가 꼭지점을 지나면 증가할 거고, 반대로 위로 볼록이면 꼭지점 전까지는 증가하다가 꼭지점 이후에는 감소하겠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볼록 방향이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그래프를 잡아보고 직접 판단을 해보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기본형 그래프의 특징들 한꺼번에 정리해 본 거야. 꼭지점, 축의 방정식, 2차 함계수의 부호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얘 절대값이 이 포물선 그래프의 폭, y축에 가까워지냐 멀어지냐 요거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ax제곱이랑 마이너스 ax제곱이랑 x축 대칭 관계라는 것까지 한꺼번에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 없이 풀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지우고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쉬워. 2차 함수 y는 4x제곱의 그래프가 뭘 지나간대? a, 마이너스 a를 지나갈 때 a의 값 구하라고 했어. 근데 a는 0이 아니라 그랬지? 여기까지 써놓자. 자, 점을 지나간다 소리는 뭐 할 수 있다는 말? 대입할 수 있다는 말. 그러면 마이너스 a는 4a 제곱이니까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지? 2차 방정식은 뭐냐? 넘겨가지고 인수분해해서 풀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4a 제곱 플러스 a는 0이고 인수분해의 기본은 공통인수로 묶어내기. a로 묶으면 4a 플러스 1이 0이니까 오랜만에 2차 방정식 풀지? 첫 번째 인수가 0이거나 두 번째 인수가 0이거나 a가 0이면 그냥 a가 0이라고 쓰면 되고 4a 플러스 1이 0이면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a가 0 또는 4분의 1인데 a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0이 아니랍니다. 얼마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13번 대입하는 것 뿐이었어. 2차 방정식 푸는 거였고, 그 다음에 15번 오른쪽에다가 그릴 수 있겠네. 여기만 지우고 15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꼭지점이 원점이고 마이너스 2,2를 지나는 포물선의 2차 함수의 식을 구하라 그랬어. 자, 그럼 봐봐. 꼭지점이 원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 1차함과 상수함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 y는 ax 제곱꼴이야. 자, 그래서 먼저 그래프를 보고 이 식을 써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떤 점을 지나는 거야? 마이너스 2,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이 최고차함의 개수 a는 얘를 대입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지. 자, 대입하면 2는 4a가 될 거고 a가 얼마가 될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겠지? 식이 y는 2분의 1 x제곱,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꼭지점이 원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2차함만 존재하는 2차 함수의 기본형 y는
ax 제곱으로 식을 잡아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이차함수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있어. 그 식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 친구의 꼭지점의 좌표를 p, q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대칭축 말하는 거야. 축의 방정식을 x는 m이라고 할 때 p 플러스 q 더하기 2m이 아니라 마이너스 2m의 값 구하라 그랬네. 자, 그럼 일단 평행이동 시킨 식부터 한번 구해볼게. 자, y축 방향 평행이동은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어? 그냥 마이너스 1을 뒤에다 갖다 붙이기로 했었지? 식이 어떻게 되냐? y는 3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아직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한번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이 식만 보고 바로 그냥 꼭지점의 값이랑 축의 방정식 판단하는 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3x제곱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게. 기본적으로 3x제곱은 원점이 꼭지점이면서 아래로 블록은 이차 함수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겠다는 건 아래로 2만큼 끌어내리겠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꼭지점이 0,0이던 것이 0,-2가 될 거고 그래프의 모양은 그대로 내려오겠지? 평행이동이니까. 그러면 그래프의 폭도 일정하게 그대로 내려올 거라서 얘가 바로 y는 3x제곱 마이너스 2일 거거든? 그러면 꼭지점은 0,-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y축이지만 얘를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표현하면 x좌표가 0인 점들의 모임 x는 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p가 0, q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m의 값 0 되는 거겠지? 자, 근데 이거를 바로 우리가 식만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우리가 축의 방정식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꼭지점의 값을 구해볼게.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완전제곱식을 찾은 다음에 이 완전제곱식 안쪽에 있는 식 있지?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이렇게 보면 돼. 자, 근데 있잖아. 얘는 1차항이 따로 없지. 그러면 x제곱 자체가 이게 바로 뭐인 거야? 완전제곱식인 거야. x 마이너스 얼마의 제곱? x 마이너스 0의 제곱. 어찌되었건 제곱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그럼 얘가 0 돼야 되니까 x가 얼마겠어? 0일 때겠지?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0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꼭지점은 축의 방정식이 지나가는 지점이지?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는 축의 방정식이랑 똑같을 거야. 그리고 나서 y좌표는 x에다가 0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0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 한 번에 구할 수 있고 사실 그냥 이거는 기본형근에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머릿속에서 이거 그냥 움직여도 별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지. 그래서 p는 0, q는 마이너스 2 어차피 m은 0일 거니까 0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0이니까 0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게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1번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거야.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에서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증가하도록 하는 범위를 구하세요.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인지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한번 판단해 볼게. 저는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해 보기로 하고 그래프를 그리려면 식을 잡아야 되겠지. 자, 그런데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그냥 이 상수를 갖다 붙이기로 했는데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어떤 식으로 보기로 했냐? 내가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다? x 대신에 뭘 집어넣기로? x-4를 대입하기로 했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이던 게 x-4의 제곱이 되는 거겠지. 그럼 식이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x-4의 제곱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 그릴 거거든. 물론 마이너스 x제곱을 오른쪽으로 4칸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테니까 원래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던 게 4,0을 지나가면서 위로 볼록인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지. 얘가 바로 y는 마이너스 x-4의 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꼭지점은 4,0 될 거고 축의 방정식은 x는 4가 되는 거겠네. 자, 근데 이 범위라는 게 무슨 범위냐면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증가하는 범위.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x의 값이 증가한다는 말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말이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y좌표가 증가한다는 건 위로 간다는 말이야.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 때 지금 위로 가고 있냐? 아니면 반대로 오른쪽으로 갈 때 아래로 가고 있냐? 얘를 구분하라는 뜻이겠지. 그럼 뭘 가지고 구분되겠어? 축의 방정식, 대칭축을 기준으로 증가하는 범위랑 감소하는 범위 이거 따로따로 구하라는 거랑 똑같아. 자 근데 x좌표가 증가할 때 y좌표도 증가하는 범위는 지금 요 범위 말하고 있는 거겠지? 오른쪽으로 갈 때 위로 가고 있는 범위.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4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범위니까 이 범위는 x가 4보다 작을 때가 되겠네. 쌤이 이런 표현 나오면 그래프 그려가지고 판단하라 그랬지? 꼭지점, 대칭축을 기준으로 어느 한쪽의 범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x가 4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저 물 빼는 거야. 에어컨 틀면 습기가 저기 안에서 뭐야? 습한 공기가 저 안에서 건조해져가지고 나오거든. 그럼 습기가 모아져가지고 저기 쌓이는데 저 펌프로 뽑아냅니다. 물이 쌓이면 저 안 하면 나중에 흘러 넘치거든.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니까 신경 안 써. 그래서 19번 치고 21번 문제 정도까지 설명하고 한번 리셋하면 되겠다. 뭐라고? 나와. 이거 뭐야? 자, 문제의 조건부터 한번 이야기해보면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도 평행이동시키고 y축 y축방향으로도 평행이동시켰는데 어차피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좌우 여기서는 음수니까 요거 왼쪽으로 움직인 거겠지? 그리고 이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아래쪽으로 움직인 거야. 왼쪽으로 움직인 거는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거와는 관련이 없고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랑 관련이 없지? 그러면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이랑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을 각각 따로따로 적용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 자,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x 대신에 x-p를 대입하기로 했는데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한 거니까 x 빼기 마이너스 1을 보여주면 되겠어? 대입해주면 되겠지? 이거 사실 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게 되는 거겠네. 자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의 평행이동은 그냥 뒤에다가 마이너스 5 갖다 붙이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일단 x 대신에 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x의 제곱에서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3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그냥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을 갖다 붙이면 평행이동된 식이 나타나는 거야. 자 근데 얘가 3, 마이너스 3,a를 지난대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 해버리기로? 해버리기로 했지. 대입하면 어떻게 돼? a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란 말이야. 3, 4, 12에다가 5를 빼게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 7이 되는 거겠지? 정답은
4번. 이 문제 핵심은 사실 뭐야? 이 평행이동 잘 시켜가지고 C를 구할 수 있냐 없냐지. 자, Y축 방향 평행이동은 어렵지 않을 거야. 다시 풀어봐도.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 헷갈릴 거야. X 대신에 X-P를 대입한다. X 플러스 P가 아니라 얘를 대입한다. 이 컨셉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안 헷갈려. 그 다음에 23번 문제. 요 그래프가 지나가지 않는 사분면 이거 1차함수에서도 여러 번 해봤지? 그래프를 직접 그려가지고 판단을 해볼 거야. 이 그래프가 지나가지 않는 사분면이니까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리면 되냐? 꼭지점 먼저 판단하기. 그래프 그리는 순서. 네? 요 순서대로 먼저 판단을 해주면 돼. 자, 근데 꼭지점은 이 식에서 쌤이 이야기했었지? 꼭지점 판단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은 최고창의 개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겠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꼭지점의 x좌표는 완전제곱식 있지. 이 완전제곱식 안에 있는 x에 대한 1차식이 있을 거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x가 얼마인 거야? 2지. 꼭지점은 2, x가 2가 돼버리면 이 완전제곱식이 0이 돼가지고 싹 사라질 거고 y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래서 2, 마이너스 4가 꼭지점이니까 이 꼭지점을 잡아.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판단할 건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되겠지.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어. 자, 이 까만색이랑 빨간색의 차이가 뭐냐? 3, 4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자, 그럼 내가 뭘 확인해 보면 되냐? Y축과 만나는 점. 우리가 직선에서의 Y절편이랑 비슷한 느낌이지? 내가 그냥 이거 원래는 Y절편은 아니거든? Y절편은 직선에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편의상 쌤이 그냥 Y절편이라고 이야기할게. 이 Y절편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마지막으로 판단해주면 3, 4분면을 지나갈지 안 지나갈지 알 수 있겠지. 근데 이 Y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상수항이거든? 근데 어떤 때의 상수항이냐? 전개식에서의 상수항이야. 그럼 뭐 해봐야 돼? 요거 전개해봐야지만 이 값을 알 수가 있어. 이대로 놓고 마이너스 4라고 해버리면 안 돼. 알겠지? 전개해보면 빠르게 전개할게. 그래서 y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거든? 자, 그러면 왜냐면 왜 내가 전개식에서의 상수항이냐면 전개했을 때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이 상수항만 남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y가 8이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지금 y절편이 양수일 거니까 까만색 그래프가 아니란 소리야. 3, 4분면 안 지나간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지금 우리 1, 2, 3, 4 중에 1, 4분면 지나가고 2, 4분면 지나가고 3, 4분면 안 지나가는 거겠네. 그래서 지나가지 않는 4분면은 3, 4분면이다. 위험했어.